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소니의 모습 다시 보여주겠다. 2023-2024 시즌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하게 야심찬 출사표를 던졌던 손흥민 선수가 그 말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마침내 유럽 무대 통산 200호 골을 터뜨리면서 6년 만에 리버풀전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번리전 해트트릭, 아스널전 멀티골에 이어 리버풀전 선제골까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이자 또 진정한 에이스로서 토트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이끌어가면서 역대급 시즌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최대 빅매치였죠. 토트넘은 리버풀을 꺾은 이 경기 영국 현지에서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가 중계를 했는데 이 중계 방송이 사실은 국내에서는 경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현장 분석, 현장 인터뷰 그리고 경기 후의 모든 장면들을 다 생생하게 소개해드리거든요. 이 장면들, 여러분들이 중계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들, 놓치셨던 장면들 총정리해드리고 또 경기 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과 또 어떤 후일담이 있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대해서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리버풀에 2대1로 승리하면서 리그 순위 단독 2위로 치고 올라왔죠. 물론 현재 승점은 3위인 아스널과 같은 17점이고 골 득실차도 같지만 다득점에서 토트넘이 앞서면서 2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황희찬 선수에게 결승골을 내주면서 울버햄튼의 일격을 당해 승점 18점에 멈춰 있기 때문에 승점 1점 차 맞대결에서 맨시티를 잡는다면 토트넘이 정말로 자력으로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도 이 경기를 앞두고 손흥민 선수를 경기 포스터의 메인에 세웠었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등번호 10번을 달고 있는 메디슨 그리고 또 리버풀의 새로운 중원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소보슬라이의 얼굴이 크게 잡혀있긴 하지만 누네스, 학포,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분명하게 중앙 지역에서 센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기 종료 직후 격려 휘슬이 울린 이후 가장 먼저 잡아준 인물은 역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관중들의 함성에 화답하면서 박수치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또 선수들이 이제 관중들과 너무나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토트넘 팬들이 너무나 신나게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홈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 셰필드전에 이어 이번 경기도 또 한 번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이 나왔던 드라마틱한 경기였고 또 리버풀을 이 경기장에서 처음 이겼던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모로 또 경기력 자체가 좋으니까 완전히 경기장이 거의 파티 분위기,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시면은 팬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기뻐하는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는 부주장인 로메로와 또 껴안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그리고 관중들과 함께 그 나나나나나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해맑게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전 관중들이 거의 떠나지 않고 경기가 끝나고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이 된 마티프의 자책골을 사실 끌어냈던 날카로운 칼크로스를 보냈던 페드로 포로와 또 따로 둘이 기뻐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포로를 보자마자 밑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즐겁다고 환호하면서 함께 이제 좋아하고 얼싸안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함께 부둥켜 안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해맑게 춤추는 메디슨의 모습도 있고 또 이날 경기 토트넘 1군 데뷔전을 깜짝 치렀던 알레호 벨리스 선수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지금 토트넘의 주전 왼쪽 풀백으로 정말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우도기가 또 즐겁게 춤추는 모습까지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모습은 역시 패배하게 된 클롭 감독의 모습인데요. 보여드린 이 춤추는 모습들 토트넘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두 손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배경으로 클롭 감독이 침통한 얼굴로 이제 주장인 판다이크와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도 조명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로메로와 껴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껴안고 나서 또 이제 장난스럽게 애정어린 뺨 때리기로 로메로 선수를 약간 좀 이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지금 후보로 밀리긴 했지만 로얄 선수도 좀 즐겁게 이 승리를 만끽하는 모습을 봤을 때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도 뭐 불화가 있다거나 팀 분위기가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원팀으로 똘똘 뭉쳤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뺨 때리기 장난을 했지만 로메로 뭐 이거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또 손흥민 선수가 오니까 얼싸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고 신나하니까 함께 또 해맑은 웃음을 보이면서 또 진한 포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란히 어깨 동무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댄스를 또 춥니다. 지금 보시면 저 배경에 비카리오도 웃으면서 다가오고 있고 그 옆에 메디슨 선수가 계속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말로 토트넘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보로 밀린 로얄도 와서 선수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날 경기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 경기 막판에 워낙 여러 가지로 급박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가 많이 됐고 기회를 못 받던 선수들도 경기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벤 데이비스 선수도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있다가 벤 데이비스를 보고 다가와서 어깨 동무하면서 좀 위로해주고 독려해주고 또 얘기해주는 모습들. 벤 데이비스가 분명히 지금 토트넘 허스퍼가 유럽 대항전도 없고 카라바오컵도 탈락한 가운데 리그 경기만 치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더블 스쿼드가 구축되어 있어도 나머지 좀 밀려있는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팀을 위해 또 열심히 뛰어주고 훈련하고 또 제한된 시간이나마 모든 걸 또 쏟으면서 뛰는 선수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챙겨주는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 무엇보다 선수단이 지금 주전이 분명히 확고하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열린 경쟁이고 어떤 그 편애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명확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수들이 선발되고 있다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조금 밀려있는 선수들의 표정도 밝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스킵 선수도 오랜만에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인사 나눌 때 밝은 표정, 좀 흐뭇한 표정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날 깜짝 데뷔전을 치른 알레호 벨리스도 정말 환하게 웃으면서 감독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매디슨 선수도 이제 뭐 토트넘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역시나 뭐 주인공은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관중들을 향해서 동료 선수들과 뭐 다 인사를 나눈 이후에 관중들에게 가서 이게 막 손을 흔들면서 함께 또 환호를 끌어내면서 감독들의 함성을 끌어내면서 캡틴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한국식 표현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아워라는 표현보다는 마이, 나의 팀, 내 팀 이런 그 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 뭐 우리 가족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팀에 대해서도 우리 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팬들이 감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사실 외국에서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는 마이 캡틴, 내 주장이라고 말하는데 아워 캡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 우리 주장이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지금 이제 원 오브 아워 오운이라고 유스 출신 선수들에게만 불러주는 그 응원가를 손흥민 선수에게도 불러줘야 된다. 손흥민도 우리 출신 사람이다. 우리 토트넘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응원가를 만들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이렇게 팬들과 함께 환호하고 함성을 끌어내고 또 계속해서 영국의 현지 중계방송도 손흥민 선수를 계속 클로즈업해서 가장 많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의 팀이다. 이게 바로 캡틴 손흥민의 끈끈한 팀이다. 화끈한 축구, 결정적인 축구, 신명나는 축구, 속도감 있는 축구 여기에다가 똘똘 뭉쳐서 팀이 하나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운영되는 뭔가 좀 한국의 느낌까지 나는 그런 팀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손흥민 선수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팬들과 함께 기뻐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누군가와 또 이제 하이파이브, 포옹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도 이제 보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풀샷을 보이고 이제 인사를 나누다가 비수마가 왔어요. 이제 비수마도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금 뭐 많은 토트넘에 입단한 선수들이 내가 만난 최고의 삶이라는 말을 누구 하나 뭐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또 대단한 게 특정 선수, 좀 친한 선수들이 있고 결이 맞는 선수가 있고 코드가 맞는 선수가 있고 파벌이 알게 모르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합류하는 모든 선수가 친하게 지낸다는 거,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수마도 손흥민 선수와 포옹을 했고 또 이날 비수마는 자신의 아들을 또 데려와서 자신과 비슷하게 또 머리도 꾸몄던 모습들, 아들도 이제 팬들의 이제 인사에 키스를 보내면서 화답하고 비수마도 즐거워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합류해서 비대치에 좀 못 미치는 활약을 했었고 기회를 받지 못하면서 좀 실패한 영입이 아닌가 싶었던 이 비수마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정말 이제 만개하고 있고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캡틴 손흥민이 심정적으로 어루만져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정말 좋은 팀, 강한 팀, 단단한 팀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비카리오 골키퍼도 정말 잘 데려왔다. 비카리오 골키퍼도 이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뒤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으니까 돌아서서 또 포옹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모든 선수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역시 가장 마지막에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딱 포옹을 합니다. 비서마와 안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딱 보자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탁탁탁 두들겨주는 모습이 있는데 토트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는 감독과 캡틴의 이 포옹 장면이 또 오랫동안 클로즈업되고 조명이 되면서 영국 현지에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3세계잖아요. 유럽이 축구의 본산이고 호주가 물론 이제 뭐 유럽과의 연관성이 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리스 출신 이민자로 호주에서 자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주 사람이고 호주가 아시아 축구연맹에 속해 있고 호주인이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맡은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초예요. 호주가 분명히 그래도 축구계의 변방으로 꼽히고 있고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죠. 아시아의 한국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와서 이렇게 뭐 득점왕도 차지한 것도 대단하지만 주장으로서 공식 주장으로서 이렇게 임명되어서 활약하는 건 토트넘 역사상 유럽 사람이 아닌 주장한 손흥민 선수가 140년 역사상 최초거든요. 이 둘이 근데 토트넘의 역대급 시즌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만약에 올 시즌에 정말 우승까지 이뤄낸다? 그렇다면 정말 축구 역사가 더 이상 유럽 중심이 아니다. 저희가 이미 디애슬레틱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토리를 소개해드릴 때 유럽 축구의 유럽인 중심주의를 깨는 인물이다.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엄밀히 따지면 말씀드린 대로 유럽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셀틱에서 뭐 일본 선수들 또 오영규 선수도 영입하고 이런 많은 아시아 선수들을 데려와서 성공을 시키고 본인도 뭐 일본 J리그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세계인으로서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부분들
부분들, 유리천장을 깨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런 존재고 감독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존재인데, 그 둘이 함께 만나서 지금 토트넘의 새 시대를 열면서 보이고 있는 경기력과 성과, 이것은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계속해서 조명한 거예요. 사실 잉글랜드 대표 선수인 메디슨을 조명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사실은 뭐 지금 토트넘 내에 굉장히 스타가 많고 주목할 선수들도 많고, 뭐 페드로 포로의 뭐 결승골을 이끌어낸 플레이도 그렇고, 비수마도 있고, 판더펜의 또 수비 커버도 있고, 로메로는 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자고, 조명할 선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조명의 중심에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해서 이 팬들이 정말 관중들이 6만 관중이 떠나지 않고 계속 환호를 해주니까 다 돌면서 인사해주고, 본인도 좀 벅찬 느낌, 눈시울이 약간 붉어질 느낌을 보이면서 손도 흔들고 정말 기뻐했고요. 또 볼 입에 딱 키스를 해서 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제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날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또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 출신인 앤드로스 타운샌드가 출연을 해서 분석 패널로서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타운샌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이례적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선수들의 지지, 팬들의 사랑, 언론까지도 좋아한다. 왜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이 있는 축구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내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데, 부임하자마자 심지어 기대치가 굉장히 낮은 상황, 본인에 대한 기대치, 팀에 대한 기대치,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던 상황에 정말 예상을 깨는 엄청난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니까 뭐 지금 엄청난 인기 감독이 된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8월의 감독상에 이어 저는 9월의 감독상도 정말 수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팬들의 반응 보세요. 관중석에 이곳저곳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환호를 보내니까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한 명 한 명 거의 다 뭐 인사하듯이 전역을 돌면서 또 화답을 해줬고요. 지금 새로운 걸개가 있어요. 예전에 포체티노 감독의 걸개도 있었고, 뭐 콘테 감독의 걸개도 있었지만, 이 정도의 크게 빠르게 걸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빅 NG를 사랑한다. 빅 NG가 이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별명인데, 빅 NG볼, NG볼이라는 표현도 지금 이미 널리 좀 알려지고 있고, 빅 NG, 안지 감독에 대한 또 응원가도 이미 생겼습니다. 많은 팬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대가 오래 이어지길 기대하고 또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영국 현지에서도 밤 경기였어요. 한국 시간으로 1시 반에 열렸기 때문에 보통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도 아시아 팬들을 위해서 조금 낮 시간에 많이 열리고 밝을 때 열리지만, 이 경기 빅매치기도 했고, 분명 현지 팬들을 위해서 빅매치들이 밤 시간에 열리는 경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뭐 우리가 한국에서 경기장 가실 때나 뭐 콘서트장 가실 때는 아시겠지만, 경기 막판에 이제 다 이제 교통체증에 몰리고, 뭐 대중교통도 몰리고 출구도 몰리고 하니까 좀 먼저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경기가 대단하고 마지막까지 놓칠 수가 없고 또 분위기가 좋고 뭐 파티 분위기고 하니까 거의 팬들이 다 안 떠나고, 끝나고 이런 자축 행사 선수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남아서 노래하고 응원하고 응원가 부르고, 팬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거의 막 눈시울이 붉은 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행복한 행복 축구를 보고 있는 토트넘, 정말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 이제 비하인드 씬들, 새로운 각도, 다른 각도로 보여준 장면들도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후토크 영상, 분석 영상에서 보여줬는데요.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마티프와 판다이크의 사이로 쑥 빠져들어가면서 밀어넣었던 원터치로 했던 선제골 장면에서, 본인이 분명히 본인이 골을 넣은 것도 기쁘겠지만, 이날 경기 주목했던 게, 히샬리송 선수가 선발 출전했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고 히샬리송 선수가 왼쪽 윙어로 뛰었잖아요. 사실 히샬리송 선수도 원래는 윙어로 뛰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던 선수인데,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9번 역할을 맡고, 토트넘에 온 것도 사실은 9번 역할로 왔고, 등번호도 9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9번 역할을 잘 못하면서 입지가 불안해진 것인데, 왼쪽 윙포워드로 뛰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이런 역할들을 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또 격려해주고 고마워해주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골을 넣고 싶고, 본인도 좀 메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을 수 있는 그 히샬리송이기 때문에 골을 넣고 이제 히샬리송이 좀 피해줬어요. 그런데 쫓아가서 어깨 동무하고 축하해주면서 너 덕분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히샬리송도 처음에 좀 멋쩍은 표정 있다가 함께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내 골이 아니지만 우리의 골이다, 우리 팀의 골이다, 히샬리송을 챙기는 이 캡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선수단 전체가 또 하나로 어우러지고 뭉치게 만드는 모습이었던 것을 또 강조해주는 겁니다. 그 많은 한국 팬들이 또 추석 기간을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또 경기를 지켜봤기 때문에, 또 한국 팬들의 모습, 태극기의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나 중계방송 중에 안 잡혔지만, 메디슨 선수가 요즘에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계속 함께 이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데, 그 장면도 있었어요. 함께 이날도 잊지 않고 찰칵 세레머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책골 결승골, 마티프에게 정말 슬펐던, 정말 안타까웠던 자책골이 나왔을 때 알리선 골키퍼가 가서 위로해주는 모습도 있었고, 또 이때 페드로 포로는 사실 지난 시즌 중간에 왔을 때 조금은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수비적인 한계점들이 보였고, 비싼데 큰돈 투자했는데 잘한 영이 맞느냐,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포백으로 바뀌니까 3백이 윙백일 때만 통할 수 있는, 수비에 한계가 있는 이 포로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격력과 수비력 모든 걸 갖춰가면서 최고의 윙백에서 최고의 풀백, 전천후 측면 자원, 거기다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면서 본인의 경기 역량과 경기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이 결승골 끌어내고 본인도 좀 가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기록상으로는 마티프의 자책골로 기록되고 본인의 어시스트로 기록도 안 남겠지만 본인이 만들었던 이 성과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팬들 앞에 가서 본인의 유니폼을 벗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유니폼 들고 보여준 것이죠. 선수들도 이제 관중들과 너무 하나가 된 모습들, 관중석에 뛰어들어서 함께 엉켜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 순간에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역전골 나오고 골 나올 때 딱 그 두 주먹 들고 고개 딱 숙이는 모습, 딱 무게감 잡는 모습, 이게 경기마다 약간 좀 이제 같은 장면처럼 나오는데 딱 이렇게 하면은 또 코치들이 나와 달려들어서 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대조적으로 실점을 했을 때 클롭 감독이 허탈하게 이렇게 지는구나 하는 모습도 마치 영화처럼 좀 조명이 됐는데, 사실 다르윈 누네스가 이날 못 나왔잖아요. 뭐 2명이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수를 투입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다르윈 누네스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 조끼 입고 몸 좀 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고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죠. 클롭 감독이 이날 정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했어요. 1차적으로 전반전에 커티스 존스가 퇴장을 당할 때는 공을 밟은 것이다, 볼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공을 밟고 공을 처리하려다가 미끄러져서 비수마의 정강이를 가격하게 되고 약간 거친 태클이 됐는데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이거 퇴장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행했던 모습이고, 디오고 조타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두 번의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할 때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거 뭐 너무 심하다, 난감하다, 이런 표정도 지었었죠. 사실 클롭 감독이 1차적인 경고 받았을 때는 우도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경고냐, 두 번째는 경고일 수 있지만 너무나 판정이 좀 충격적이다, 크레이지 디시전이 나왔다라고 매니 항의를 했죠. 그리고 마팁이 자책골을 기록하게 돼서 패배했을 때도 그래도 클롭 감독은 마팁한테 다가가서 의기소침해 있는 마팁에게 괜찮아, 잘했어 하고 이제 두들겨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적 열세 상황 속에서 자책골을 내주기 전까지만 해도 마팁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 왔고 잘 버텨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 집중력을 잃었던 그런 부분들이 리버풀의 패배로 이어졌고, 클롭 감독은 위로해주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골을 허용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항의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실점하는 과정에서 오 마이 갓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이제 영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2015년에 리버풀 감독이 돼서 원래도 독일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긴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있다 보니까 거의 뭐 네이티브 수준으로 이제 영어를 구사하다 보니 이렇게 놀라는 장면에서도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로 놀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하다 보니까 영어를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지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클롭 감독 손흥민 선수 골 나왔을 때 오 마이 갓 외쳤고요. 그 외에 오프사이드 판정이나 다양한 판정들에서 대기심에게도 가서 저거 좀 봐라 얘기하고 이제 항의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피치사이드 인터뷰, 경기장 위에서 곧바로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진행자 그리고 타운샌드 레드냅과 이야기를 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겸손하게 얘기도 했습니다. 정말 최고의 팀을 상대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냈고, 또 저희가 이제 풀 버전으로 인터뷰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도 해주고,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마팁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장면은 처리하기 어려운 볼이었다 위로하는 멘트까지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7라운드까지 이제 5승 2무로 승점 17점을 얻었잖아요.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토트넘 허스퍼의 시즌 개막 후 역대 최고 성적 타이입니다. 2016-17 시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준우승을 차지했을 때가 초반 7경기 승점 17점이었고, 사실 2022-2023 시즌 콘테 감독 첫 풀시즌 때도 초반에는 이제 성적이 좋았잖아요. 우승 경쟁까지 할 정도로 7경기에 17점을 얻었는데 결국 중반부터 무너지면서 8위로 마감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성적을 냈을 땐 그래도 이전에 이거보다 안 좋았던 2018-19 시즌 챔스 준우승했을 때도 초반 7경기 15점이었는데 4위를 차지하기도 했었고, 지금의 성적이라면, 지금의 흐름이라면 충분히 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물론이고 더 높은 곳, 준우승했을 때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경기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어 우도기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인버티드 풀백 역할에 대해서 나는 뭐 만족하고 공격적으로 뛰는 거 좋고 감독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자세가 돼 있다, 영어로 또 유창하게 인터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후토크가 진행이 될 때 잉글랜드 프로 심판위원회가 이날 판정에 대해서 이제 오심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례적으로 사실 클롭 감독이 스카이 스포츠와도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생중계를 해서 보여줬어요. 이때 이제 뭐 클롭 감독은 그 인정을 했다, 사과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근데 무슨 도움이 되냐, 우리한테 승점을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안타깝다, 나도 당연히 경기 중에 오심이 100%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도의 실수는 나와서 안 되고 왜 그걸 실수를 교정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굉장히 항변하면서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최악의 불공정한 경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경기 중에 함께 해설을 했던 게리 네빌도 출연을 해서 이번 경기 분명히 리버풀이 오심의 피해를 본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퇴장 판정도 논란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루이스 디아스의 골이 이제 무효가 된 것은 명백한 오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얘기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찌됐거나 경기는 끝났고요. 또 토트넘이 뭐 오심의 행운으로만 이긴 게 아니라 경기력과 집중력과 투지식 그리고 지금까지 흐름을 통해 이겨냈어요. 맨유전 승리, 리버풀전 승리, 아스널전 원정 무승부까지 토트넘이 어려운 경기들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무패를
우세를 유지했고 현재 프리미어리그 2위입니다. 그렇다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찾아올 수 있을까? 8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선두인 맨체스터 시티가 10월 9일 월요일 0시 30분에 아스널과 원정 경기를 치러요. 이 경기 무승부가 나올 경우에는 토트넘이 승격팀인 루턴 타운을 잡을 경우에는 토트넘이 1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스널이 이기든 맨시티가 이기든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승패가 갈리면 좋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아스널과 맨시티 지난 시즌 우승을 다툰 두 팀의 경기도 주목이 되고, 또 루턴 타운과의 경기 10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정말 여러분들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또 이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쳐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6골로 득점 2위인데 황희찬 선수도 4골로 득점 공동 4위잖아요. 10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 이 경기에서 또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어떻게 이어질지. 리버풀은 10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브라이튼과 경기하는데,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만만치 않고 또 브라이튼이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리버풀이 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주목할 이야기가 많은 8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요.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소식도 한준TV와 함께 프리뷰부터 경기 분석, 리뷰, 그리고 현지 반응과 현지 중계의 비하인드 씬까지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